작년에 방송했던 겁니다. 17,408회에 방송했던 건데요. 벌금 70만 원보다 전과자가 되기 싫습니다. 라고 이렇게 제목으로 저희 PD가 그렇게 달았어요. 제목은 제가 안답니다. 저희 PD들이 답니다. 횡단보도에 자전거 타고 가는데 초등생 아이가 뛰어와서 사고 났습니다. 라는 건데요. 네, 영상에서 확인되다시피 횡단보도에 제가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초등학생이 뛰어오서 부딪힌 사고입니다. 1초도 안 되는 시간 안에 제가 멈추고 아이가 달려오다가 멈추지 못해서 네, 제 핸들을 짚고 옆으로 넘어져서 전치 3주래요. 인대 부분 파열이래요. 애가 뛰어와 저하고 거리가 2, 3m 거리에서 저를 보고 멈추지 못해 사고 났습니다. 검찰에서는 비접촉 사고라면서 벌금 30만 원에 약식 기소했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제 생각엔 자전거가 위협이 돼서 아이가 넘어진 비접촉 사고가 아니라 애가 전방 주시를 못하고 달리다 정지를 못한 것 같은데 변호사님의 의견 듣고 싶습니다. 벌금 70만 원이 많아서 그렇다기보다는 이 일 때문에 전과자가 되는 게 벌금 전과도 신경 쓰이죠. 그래서 혹시 법원에 타는 사람도 넣고 해봐야 되나 싶어서 여쭤봅니다. 그럼 어떤 사고였을까요? 그 사고 내용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아직 자전거 안 오는데요. 이쪽에서 자전거 올 겁니다. 이쪽에서 자전거 올 텐데 자전거는 이쪽으로 가야 되죠. 네, 보행자 신호일 때 이 자전거 횡단도로 가야 되는데요. 자, 저 자전거 옵니다. 아이쿠, 네, 이런 사고였습니다. 다시 아이들이 뛰어와요. 킥보드 탄 애도 있고 아이가 뛰어오면서 횡단보도에서 네, 이런 사고였습니다. 네. 이 사고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거는 아이가 뛰어오다가 네, 자전거를 그러니까 1초도 안 되는 사이에 저는 멈추고요. 아이가 달려오다 멈추지 못해서 그러면서 나는 자전거 멈춰서 애가 멈추지 못해서 일어난 사고인데요. 과연 저한테 잘못이 있나요? 네, 검사는 벌금 70만 원에 약식 기소했습니다. 자, 투표해 보겠습니다. 자전거 잘못 있습니까? 잘못 없습니까? 투표 시작. 58%, 잘못 없다가 42%. 지난번에 투표했을 때는, 똑같네. 자전거 잘못 있다가 58%, 잘못 없다가 42%. 작년 11월 달에 투표 결과 어쩜 이렇게 똑같아요? 와, 똑같네, 똑같아. 예. 횡단보도에 있는 자전거 횡단도, 저 빨간 거, 여기 윤리 같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저는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유죄될 것 같아요. 예. 유죄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약식 기소됐으면 약식 명령이 오죠? 그럼 일단 본인이 아쉬움이 남으시니까 정치재판 청구해 보세요. 그랬습니다. 정치재판. 네. 정치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정치재판 결과를요, 이 아이의 부모님께서 정치재판 결과를 올려주셨습니다. 결과. 보죠. 아이고. 지난 9월 13일 날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70만 원에서 더 올라갔어요? 벌금이? 네, 자전거를 타고 네, 횡단보도 건너다가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방 십자인대 부분 파열상을 입혔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그 당시 정차에 있었다. 그래서 정차에 있었기 때문에 운전자가 아니다라고 다툰다. 근데 보면은 대각선으로 가로질러서 오고 있었다. 그러다 횡단보도를 달려오던 그 어린이랑 충돌 직전에 그 어린이가 놀라서 자전거를 피하고자 몸을 뒤트는 순간에 근데 아직까지 자전거에 있었다. 충돌 직전에서야 반사적으로 한쪽 발이 땅에 내린 사실이 확인된다. 자전거를 운전하던 피고인으로서는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에 진입할 때 횡단보도 통행에 대한 우선순위가 보행자가 우선 아니냐, 보행자가. 그래서 횡단보도 통행에 대한 우선순위가 있는 보행자의 보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자전거에서 내려 자전거를 끌고 갔어야 된다. 끌고 가든가 아니면 자전거 횡단도로 타고 가든가. 자전거를 탄 채 횡단보도를 그대로 대각선으로 가로질러 운전했고
이 같은 운전행위로 인해서 정면을 바라보며 횡단보도로 달려오고 있던 어린이 입장에서는 시야 바깥에서 갑자기 피고인이 운행하던 자전거가 피해자 진로 앞에 나타나는 상황에 막닥뜨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횡단보도를 뭐 뛰더라도 좀 보고 왔을 때는데 횡단보도 달려온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의 원인에 대한 과실이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검사가 벌금 70만 원 한 거 아마 3주 진단인데 70만 원이 좀 싼 편이에요. 근데 보통 2주 진할 때 7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검사가 70만 원 구형한 것은 아마 피해자도 달려오다가 앞을 제대로 못 본 거 그걸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사건의 주된 원인은 보행자 보호를 위해서 설치된 횡단보도에서 피고인이 자전거를 타고 온 거, 거기에 주된 원인이 있다. 따라서 또 피고인이 잘못이 없다라고 하니까 반성하지 않는다고 본 거죠. 또 현재까지 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 합의가 안 된 점, 그런 점을 감안해서 벌금을 올렸네요. 100만 원으로. 예. 자전거 운전자 항소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횡단보도에서 자전거 타고 가다가 보행자랑 사고 나면은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처벌 대상입니다. 다만 이번에 자전거에 잘못이 있느냐 없느냐를 이제 다퉜는데요. 일단 1심에서는 자전거에 잘못이 있는 것으로 됐습니다. 혹시 항소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만약에 항소가 됐다 그러면 항소심 판결 또 올려주시면 그때 한 번 더 더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본 영상이 없습니다. 여기는 학교가 하나 있네요. 고등학교인지 중학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불박차 갑니다. 가다가 고등학생 같아요. 예. 스마트폰 보고 있었어요. 스마트폰 인도에서 이렇게. 예. 지금 스마트폰 여기 있잖아요. 여기요. 다리가 여기 있네요. 턱은 여기 있고요. 근데 여기서 나를 안 보고 트럭 지나가니까 저리 가려고 뛰다가 어떻습니까? 불박차 잘못 있나요, 없나요? 인도 외에서 스마트폰 보고 있던 학생이 갑자기 달려 들어왔습니다. 불박차 잘못 있다, 없다. 투표 시작. 네, 여러분들은 100% 잘못 없다. 만약 이럴 때도 잘못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인도에 누가 서 있으면 전부 다 거기 서서 잠깐요. 안 들어오실 거죠? 안 들어오실 거죠? 네. 지금 이곳이 횡단보도는 어디쯤에 있습니까? 횡단보도 여기 하나 있고요. 그리고 또 저 뒤에 뭐 한 60m 더 가면 하나 있겠죠. 딱 여기는 횡단보도 없고요. 여기서 들어오고요. 저 뒤에 횡단보도 있네. 저 뒤에. 저 뒤에 횡단보도 없네. 멀리 있네. 예. 불박차 잘못 없어야 옳습니다. 지난번에 잘못 없어야 됩니다라고 답변 드렸어요. 그랬더니 질문이 하나 더 있는데요. 지금 80대 20으로 처리했다는 건 어떻게 되죠? 누가 80? 불박차 80이래요. 보험사 직원이. 보험사 직원이 불박차 80. 저 건넌 학생 20이랍니다. 경찰에서는 범칙금도 안 주고 그냥 보험 처리하라고 해서 그냥 그렇게 진행했는데, 그러면은 80대 20로 끝난 거 어째서 방법이 없나요? 보험사에 부당이도 반환 청구해야 되죠. 치료비 준 거, 그건 가불급으로 준 거니까 다 토해내라고 그래야 되죠. 그러고서 2주가 지났어요. 지난 10월 6일 날. 궁금해서 지금도 불박차 보험사는 불박차 80%라고 하나요? 네. 소송하라면 해요. 이런 식입니다. 차대 사람 사고라 처리해줘야 된대요. 거기 학교 앞이라서 그런가요? 변호사님 말씀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라고 전달받았다고 했는데 그럼 소송해라 이렇게 얘기하네요. 소송? 소송은 보험사가 해야지 내가 왜 해? 모든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제 잘못은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차대 사람 사고라 제가 할 수 있는 게 소송밖에 없다니. 소송은 보험사가 해야 되죠. 보험사 돈이 나갔잖아요. 안 나가야 될 돈이 나갔으니까 그걸 보험사가 안 나가야 될 돈 나간 거 그거 돌려달라. 부당이득이다. 이렇게 해야 되죠. 내가 소송 못해요.
피해자가 나보고 돈 내놔 돈 내놔 그랬으면 내가 채무불량제 확인해 소송 걸 수 있습니다. 근데 보험사한테 가서 돈 달라고 그런 거잖아요. 보험사 치료비 주고 합의금 준 것 같아요. 그거 돌려받아야죠. 그 보험사 종합보험 기간 언제까지인가요? 나중에 1년 지나면 갱신해야 돼요. 그 보험사에 또 가입하고 싶으신가요? 가입 PD 같은 거 그 보험사에 또 가입하시겠어요? 안 하겠죠? 당연히 그런 보험사 바꿔야죠. 보험사에 엉터리 처리돼서 금감원에 민원 넣어보시면 어떨까요? 내년 1월에 갱신입니다. 보험사는 차대 사람 사고로서 차가 무조건 치료비를 줘야 한다고. 경찰 조사를 받고 보험사 확인한 건 경찰 조사를 받고 보험사가 확인한 건 제가 잘못한 게 맞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다. 그래서 과실이 중요한 게 아니다. 차액에 1이라도 잘못 있으면 1% 잘못 있으면 치료비는 줘야 하니까 준 거다 라고 합니다. 근데 그건 1%라도 잘못이 있을 때죠. 여러분들의 100%는 불법적 잘못 하나도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경찰에서는 저 학생이 아니고 성인이라면 보험 사기라고 할 정도다. 조사가 나도 놀랐겠다. 우리나라 법이 좀 그렇다. 아직까지 그렇다. 범칙금이나 벌금은 안 줄 거다. 왜? 잘못이 없으니까 안 주는 거죠. 조사관이 뭐 봐주려고 안 줬겠어요? 잘못이 없으니까 안 주는 거죠. 보험사에서 알아서 해결하면 된다. 보험사에서 알아서 해결하는 게 일단 치료비 대주더라도 나중에 다 토해내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보험사 직원 통화 내용 녹음 파일 올려주세요. 그리고 글로도 써주세요. 내년 1월에 보험사 그대로 유지하실 건가요? 다시 통화하면서 물어보고 녹음 파일 올려드리겠습니다. 보험사는 바꿔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바꿔야죠. 저런 문제없는 게 아니라 저런 보험사 어떻게 믿고 맡겨요. 통화 내용에 정확하게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 어떤 게 될까요? 보험사에서는 차대 사람 사고로서 차가 무조건 치료비를 줘야 된다? 이 부분입니다. 운전자에게 잘못 없어도 차대 사람 사고는 무조건 치료비 대줘야 하느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녹음 파일이 올라왔습니다. 보험사 직원과의 통화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보험사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음성 변조를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분이 올려주신 글을 그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갑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문자 보내주던데 혹시 확인하셨나요? 아니, 아직 못 봤는데 어떤 것 때문에 그러시죠? 그때 그 학교 앞에서 사고 났었던 거 있잖아요. 잠시만요. 제가 조회 한번 해볼게요. 네. 예, 예. 이게 제가 이해가 잘 안 돼가지고 그러는데 네. 그러면 차랑 사람이랑 사고가 났을 때 차 과실이 없어도 무조건 사람의 그 보상을 해줘야 돼. 치료비를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과실이 없으면은 안 해줘도 되죠, 고객님. 그러니까 제 과실이 지금 80이나 잡힌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만큼이 잡힌 건지 제가 궁금한 거거든요. 과실이라는 것도 네. 손해보험협회에서 이제 자동차 사고 과실 비율 인정 기준이라고 해서 네. 여러 사고 유형에 따라서 과실을 이렇게 기초적으로 정해놓은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 그리고- 블랙박스 혹시 보셨어요? 고객님 보고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너무 억울해 보이는데 네. 경찰서 조사 가셔서도 너무 억울하다고 강하게 어필하셔라. 네. 일단 첫 번째로는 우리가 피해자 나오는 게 제일 우선이다. 네네. 말씀드렸잖아요. 기억나시죠? 네, 기억나요. 근데 근데 경찰서에서도 저희 가해자로 나왔고 거기 도쿄상에서도 어찌됐든 가해자로 생각- 나왔는데 일단 경찰분도 범칙금이나 벌금은 안 주셨거든요. 너무 좀 억울해 보인다고 하셔가지고. 억울해 보이면 피해자로 해줘야지 왜 가해자로 해줘요? 근데 그쪽에서 그냥 그렇게 돼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나온 거예요? 아니 일단은 그거부터도 첫 번째고 수사기관이 경찰서에서 가해자로 했으면 맞고 네네. 제가 과실도표를 청구하려고 해도 네. 어쨌든 횡단보도 부근에서 어린아이가 건너려고 할 때는 주의무가 있다라고 또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거 과실을 이렇게 그냥 임의로 집어넣은 근데 걔가- 거지. 임의로. 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과실이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드렸던 거는 네. 차대인 사고권은 우리 과실이 1%만 잡혔다 하더라도 네. 치료비는 저희 쪽에서 전액 다 나가야 되기 때문에 뭐 그거를 말씀드린 거지 과실이 없다고 해서 보험치를 무조건 해줘야 된다 이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아, 네. 일단
그럼 가해자로 잡혀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 도표 그쵸, 전랑 했을 때.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들? 네. 이 보험사 직원이 아니 잘못이 없으면 피해자로 나와야죠. 경찰에서 네 차랑 사람이랑 부딪혔는데 사람을 가해자라는 경우 보셨습니까? 이 무식한 좀 미안합니다. 아니 이렇게 무식한 보험사 직원이 다 있어요. 그러면서 불박차가 80%랍니다. 보험사 이름 어딘지 궁금하십니까? 여러분들 보험사 이름이 어딜까요? 경찰이 저건 어른 같은 보험 사기로 조사를 했었어야 될 정도야. 잘못이 없어. 벌점 범칙금 없어. 그런데 조사할 때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에는 안전운전 의무 위반 그런 식으로 해요. 그리고 요즘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에 가해자라는 표현 안 씁니다. 차대 사람, 차대차 그렇게 쓰지. 정말 보험사 직원들 하늘을 찌릅니다. 무식이 하늘을 찌러요. 그러면서 피해자로 해와. 당신이 가해자잖아. 블랙박스 영상도 봤대요. 이 보험사 이름 이니셜 밝힐까요? 진짜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딱 그 이니셜 하면은 한 군데가 아니라 두 군데 있어서 어딘지는 모를 거예요. 그러나 기회를 한 번 더 주겠습니다. 보험사 직원, 지금이라도 당장 죄송합니다. 제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지금부터 준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보험사가 제법 큰 보험사인데 왜 이런 식으로 한 분 이분이 자기 친구들한테 야 우리 보험사 웃겨. 너 지난번에 알잖아 나 사고. 그거 나보고 80% 잘못이래. 야 너도 거기야? 야 거기 하지 마. 그거 우리 편 아니야. 정말 이런 보험사. 자, 아까는요 제 이니셜 밝히려고 그랬어요. 가나다 순으로 하든지 알파벳 순으로 하든지. 근데 그 회사가 잘못이겠습니까? 그 직원이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아서 그렇겠죠. 보험회사 높은 분들, 보상 직원들 교육 잘 시키십시오. 불박차 잘못 하나도 없고요. 만약에 경찰관이 불박차 운전자에게 범칙금 부과했으면은 즉결심만 갔으면 무죄입니다. 근데 경찰관이 아니 이거 운전 잘못 없어요. 이걸 어떻게 피해요? 벌점 범칙금조차도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보험사는 불박차가 80%랍니다. 불박 영상을 봤는데도 말입니다. 제 뒤에 60대 후반의 남자가 나올 겁니다. 자, 보시죠. 네, 남자가 뭐 하나 잘 보세요. 가다가 툭 체력 단련하나요? 8등으로 또 가다가 툭 뭐 하는 건가요 지금? 계속 저렇게 툭 치면서 갑니다. 뭐 하는 건가요? 옛날에 이소룡 뭐 이렇게 나무 막대 해놓고 거기다 뭐 새끼줄 감아놓고 이런 거 옛날에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정권 단련하는 건가요? 아니면 뭐 당수하는 건가요? 뭐 하는 건가요? 저 사람 어떻게 될까요? 네, 저렇게 계속해서 나무도 뭐 이렇게 막 계속 체력 단련하는 곳 가는 것 같은데 가다가 어떻게 하는지 보시겠습니다. 가다가 뭔가요? 자, 다시 한번. 자, 여기서 차가 오는데 손목치기인가요? 팔목치기인가요? 손목치기. 저런 식으로요.
모두 몇 번이나 했을까요? 예. 지난 길을 건넜던 60대 남성이요. 60대 남성이 갑자기 길가에 세워진 교통시설물 주먹으로 강하게 내리치는데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반복. 몇 분 뒤에 골목길의 모습을 드러낸 남성. 예. 사이드mir이 일부러 손을 뻗치고 팔을 움켜쥐는데 참 거의 그 교통사고요. 네, 손목치기. 전부 다 15번이나 그래서 사고를 내갖고 몇 푼 뜯어내지도 못했대요. 67만 원? 이런. 한 번에 보험 처리가 아니야 약간만 좀 그래서 한 5만 원, 10만 원 그래갖고 네 5만 원, 10만 원씩 15번에 걸쳐서 67만 뜯어내고 결국은 사기 혐의로 구속됐답니다. 에휴 참나. 도로입니다. 풀박차 1차로로 가고 있는데요. 요 차 보세요. 요 차. 요 차가 어떻게 가는지 잘 보세요. 자, 쑥 들어왔죠? 네. 이쪽에 칼치기처럼 들어왔죠? 쭉 가다가 또 어디로 가나요? 1차로 차가 있으면 또 오른쪽으로 빠질까요? 불박차는 100km 정도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앞차 1차로 차가 있네요. 여기에서 차가 네. 차량들이 80km 미만으로 갈 때는 2한지 미만이지 그때는 1차로 갈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또 여기서 또 가다가 앞차 딱 붙었대요. 딱 붙었대. 불박차 왜 1차로 갔어? 그거는 여기서 얘기하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불박차 왜 추월차로 갔어?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또 옆으로 가요. 바짝 붙었어요 앞차에. 야 기차 놀이 하는 것 같아. 바짝 어디로 가려고? 또 여기서 여기로 또 들어왔어. 어이 깜짝 놀랐어. 예 그리고 또 가다가 붕 가다가 또 빈 틈만 있으면 들어가려고 그러네요. 옳지. 옆으로 또 가다가 저 들어가서 또 들어올 것 같은데 또 여기서 들어오나 못 들어오고 또 갔다가 또 어디로 가나요? 예 옆으로 오른쪽으로 쭉 빠졌다 또 틈만 있으면 또 들어오겠죠. 야 오른쪽으로 해서 저쪽으로 나가는 길은 쭉 가갖고 그래서 결국은 앞으로 이쪽에서 나갔는지 아니면 다시 들어왔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자 이거 저 차 때문에 깜짝 놀랐대요. 2번이나 칼치기 들어왔고요. 앞차 바짝 붙여가고 똥침 놓고 옆으로 팍팍팍팍팍팍팍. 예. 지난달 퇴근길에 영동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중 흰색 소나타가 제 차량 앞으로 2번에 칼치겠습니다. 아유 동수가 깜짝 놀랄 정도로 위험했습니다. 근데 앞차에 딱 붙어가고 위협적인 운전을 계속했습니다. 또 실선 구간도 막 넘어가고요. 예. 위협적인 행동을 반복적으로 했기 때문에 스마트 국민제보에 난폭운전을 제보했지만 어제 받은 경찰서의 답변은 난폭운전이 아니다라는 거였습니다. 폭주족들처럼 이게 난폭운전이 저거는 급해서 빨리 가기 위한 거야. 예. 빨리 가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지 저건 난폭운전이 아니래요. 그게 폭주족처럼 이게 난폭운전이라는 겁니다. 결국 상대는 난폭운전이 아니기 때문에 안전운전 불이행.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5만 원 과태료만 부과됐답니다. 난폭운전죄가 인정되면은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이 벌금형에 처해지죠. 네. 근데 그냥 5만 원 과태료로 그렇게 끝났답니다. 이게 난폭운전 아닌가요?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은 어떤 의견이십니까? 폭주족은 아니야. 빨리 가려고 한 거야. 저건 난폭운전죄 아니야. 아니면 이게 난폭운전죄, 뭐가 난폭운전죄야?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투표 시작. 난폭운전죄 아니라는 의견이 2분이나 계시네요. 3분 계시네요. 난폭운전죄 아니다가 6%, 난폭운전죄다 94%. 이거 난폭운전죄면 난폭운전죄 하나도 없어요. 난폭운전죄가 뭡니까? 나쁜 거 하나를 계속 하든가, 계속 반복적으로, 아니면 2개 이상을 막 그냥 연달하든가. 아니, 칼치기, 그 다음에 바짝 붙어가는 거. 근데 그렇게 여러 개 계속됐잖아요. 그러면 이게 난폭운전죄가 아니면 뭐예요? 난폭운전죄하고 보복운전하고 차이점은 보복운전은 내가 너 공격할 거야. 타겟이 정해져 있습니다. 타겟에서 거기를 향해서 달려가는 게 이게 보복운전이에요. 난폭운전죄는 목표 없이 그냥 막 동네 시끄러운 거. 폭주족들 대표적이죠. 근데 폭주족 아니라 하더라도
아, 이것도 폭주증이랑 뭐가 달라요? 이렇게 하면 다른 차들이 놀래잖아요. 위험하잖아요. 다른 사람의 위협을 가거나 또는 교통상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을 때 사고 안 나더라도 그게 난폭운전죄죠. 저는 이게 난폭운전죄가 아니면 뭐가 난폭운전죄일까? 예. 전화로 직접 문의하셨대요. 이게 왜 난폭운전죄가 아니죠? 아, 폭주족처럼 간 거 아니잖아요. 저도 급하면 그렇게 갈 수도 있죠. 예. 난폭운전죄 아니랍니다. 여러분들의 6%도 그에 동의하시는 분도 계셨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의 94%와 저는 이게 난폭운전죄 아니면 뭐가 난폭운전죄일까요? 예. 경기 남부경찰청이에요. 경기 남부경찰청의 모 경찰서에서 그렇게 했는데요. 제가 그 경찰서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에서 한번 검토 좀 해보세요. 요새 그 경찰에서도 한문철 TV 이제 경찰 관련된 거 있으면 이제 보신답니다. 경찰청에서도 한번 보세요. 이게 난폭운전죄 아니면 뭐가 난폭운전죄입니까? 이쪽으로 차가 직진해 올 거고요. 여기서 좌회전할 겁니다. 유턴인지 좌회전인지 명확치는 않은데 여기가 비보호 좌회전이 허용되는 곳이랍니다. 이곳에서 어떤 사고가 있었을까요? 아이쿠, 오호, 예, 이때쯤 알았겠죠, 이 차가. 이곳 제한속도 50이랍니다. 유턴인지 좌회전인지는 명확치 않은데요. 예. 비보 좌회전만 허용되고 유턴 허용 표시가 없는 신호등이 있으면서 유턴 허용 표시가 없으면은 그런 거 불법 유턴이죠. 자, 여기에서 안녕하세요. 사고 초기에 한문철 변호사 선임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망사고나 중환자 사고가 아니라서 접수가 곤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저를 선임하려고 그러셨대요. 이쪽 차 운전자가요. 이 차가 비보호 좌회전이면 이 차는 자기 신호에 온 건데요. 그럼 과속했나? 예, 20km 초과하면은 속도 위반 사고죠. 그러면은 네, 억울하면 변호사의 도움을 청할 수 있죠. 근데 저희 사무실에 전화로 물어봤더니 사망사고나 중상해 사고가 아니라서 아이고 도와드리기 어렵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왜 그랬을까요? 좀 더 보고 얘기하죠. 택시가 비보호자에서 유턴했다면 유턴 신호나 표지판 없을 때 신호 위반인가요? 그렇죠. 불법 유턴이죠. 택시가 패턴상 유턴성으로 진행했는데요. 근데 비보 좌회전을 인정받았대요. 형사처벌 약식기소 벌금형에 불복해서 정식재판 청구해서 선고받은 판결문에 피해자라는 문구가 있다고 해서 가해자 피해자가 바뀌었답니다. 예. 이건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는 이쪽 직진차가 피해 차량이었는데 나중에 이 차는 이 차의 형사 판결문에 이 차가 피해자로 나와 있대요. 이 차 운전자가. 그래서 나중에 과실비를 바뀌었다는 얘기. 좀 이따 또 설명드릴게요. 렌터카는 자차 보험에 가입했는데 12대 중과실은 또 자차 보험이 안 된다네요. 그런가요? 그러려면 보험료 왜 받아서 자차 보험료를? 일반 자동차 보험은 12대 중과실에 해당되는 거 관계 없습니다. 음주, 무면허, 뺑소니 아니면 다 되죠. 과속 다 됩니다. 근데 렌터카 문제는 안 된다고 예. 그럼 렌터카 조심하셔야 되겠네요. 예. 하여튼 이분 말씀이에요. 한마디 큰 영향력 있으신 변호사님께서 다뤄주세요. 렌터카는요, 여러분들 자차 보험 가입하더라도 과속으로 인정되거나 또는 신호 위반이 되거나 그럴 때는 안 된다네요. 예. 그거 신경 좀 쓰셔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요 렌터카 처음에는 과실 40%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40% 해당되는 차 수리비 546만 원,
휴차로 53만 원 합쳐서 한 600만 원 요구했었대요. 근데 지금은 과실이 60% 바뀌었대요. 그래서 수리비 중에 60%는 800만 원과 휴차로 100만 원 등 900만 원 정도 지금 달라고 그러는데요. 렌터카 공제조합에서요. 어떻게 된 건가요? 우선요. 지금 이 사고의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요 차가 88로 달렸어요. 50도로에서 88. 그리고 요 차는 비보좌회전인데 저기 차가 오는데 요 몇 메타 될까요? 요거. 가다가 좌회전 하려고 그러면 여기서 돌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기서 이렇게요. 근데 왜 여기 다 가서 여기서 꺾나요? 여하튼 지금 거리가 한 20m 될까요? 저기 차가 오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요 택시인데요. 택시 딱 보면 저 차 속도 대충 보일 텐데 불도 켜고 오는데 한 20여 m 앞에서 갑자기 쑥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차는 과속했어요. 50도로에서 88이랍니다. 자, 비보좌회전 차와 비보좌회전 택시와 직진 과속 렌터카의 과실 비율은 자, 좌회전 택시가 100% 잘못이다. 저 불과 20m밖에 안 돼. 저 튀어나오면 어떻게 50대 들어도 못 피하잖아. 100대 빵이다. 80대 20이다. 70대 30이다. 60대 40이다. 오히려 과속한 이 차가 더 잘못이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과연 어떠신지요? 자, 투표 시작. 네. 5번은 한 표도 없어요. 5번은. 자, 과속과 무관하게 50을 지켜서 못 피했을 거다. 그래서 100대 빵이다라는 의견이 72%. 과속한 거 한 20%는 인정해야 될 것 같아. 그런 80대 22, 22%. 그 다음에 요게, 3번이요. 네. 3번이 4%. 요게 혹시 5번인가 싶어서 확인해 봤더니 3번이네요. 70대 32, 4%. 60대 42, 2%. 오히려 직진 과속 렌터카 더 잘못이라는 단 한 표도 없습니다. 100대 빵 가능성도 일부 있죠. 예컨대 이 차가 직진하는데 이 차가 비보호가 아니라 신호위반했으면 그리고 이 차 입장에서는요, 직진차 입장에서는 여기까지 왔으면 지금 또 좌회전 하려고 그러면요, 좌회전하면 여기서 이렇게 들어갔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여기까지 왔으면 직진하는 걸 봤는데 갑자기 꺾고 들어오면은 이 차는 과속이고 이 차는 신호위반이면 100대 빵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이 사건에 대해서 우선요, 저희 아들은 렌터카 과속 직진차의 아들입니다. 개인 운전자 보험도 있어요. 그래서 운전자 보험 있어 저한테 처음엔 맡기려고 그러셨군요. 속도 위반 사고니까. 자차 보험도 가입돼 있습니다. 근데 과실 비율과 담당 직원을 과실 비율이 궁금하고요. 렌터카 공제조합 담당 직원을 권리행사 방해죄로 고소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처음에는 렌터카를 40이라고 해서 억울합니다라고 했어요. 분심 보내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분심이 접수 안 했어요. 근데 아드님이 약식기소 100만 원 냈는데 정식재판 청구했대요. 그랬더니 그 형사 판결문에 택시 운전자를 피해자로 적혀 있대요. 그러면서 택시가 피해자잖아. 당신이 가해자야. 그게 당신 과실 60%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결정에 수긍해야 되나요? 렌터카 이 자차 보험에 가입했는데 12대 중과실에 해당돼서 안 된대요. 1000만 원 아니면 900만 원 정도죠? 이대로 끝내야 되나요? 고소해야 되나요? 자, 우선 이분이 처음에 저희 사무실에 운전자 보험이 있어서 저를 선임하려고 저희 사무실에 연락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모르죠. 우리 직원이 전화 받았겠죠. 근데 이거는 못 도와드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요, 운전자 보험이 이렇게 돼 있어요. 운전자 보험에 가입됐는데 2021년도에 가입했습니다. 이거 변호사님비 안 나와요. 왜냐면은 구속되거나 정식 기소돼야만 나와요. 약식 기소 100만 원 됐잖아요. 약식 기소 100만 원 되면 약식 기소에 정식 재판 청구하면 운전자 보험에서 안 나옵니다. 그럼 저는요, 운전자 보험에서 나와야 운전자 보험에서 돈이 나오는 거면 저 말고 어떤 변호사한테는 맡길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동네 변호사한테 맡기든 변호사 한지 얼마 안 되는 분한테 맡기든 변호사 한지 오래됐지만은 교통사고를 한 번도 안 해본 분한테 맡기든 누군가한테 맡겨야 돼요.
근데 어차피 누군가한테 운전점에서 나오는 돈으로 맡길 것 같으면 나 이 교통사고에서 잘 아는 한 변호사한테 맡기고 싶다. 제 거 도와주세요. 그럼 제가 도와드려요. 근데 본인 돈으로 하면은 아이고 그거 부담스러우니까 하지 마세요. 내 벌금 100만 원 약식 기소됐는데 그 정식 재판에서 무죄가 나올지 안 나올지 내 그것도 확실치 않고 내 벌금액 어차피 벌금은 운전점에서 나오잖아요. 그럼 그것은 국선 변호인 선정 신청해서 진행하시고 저한테 이곳에 질문하십시오. 제가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게 답변 드리거든요. 이분 한 달에 17,000원씩 내는데요. 근데 이거 도움 못 받아요. 지금은 초기 대응 플랜이면은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 선임 비대주는 그런 거면은 한 달에 15,000원 정도만 내더라도 경찰 조사 단계부터 제 도움을 받을 수 있죠. 또 벌금형에 대해서 억울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무죄 다투겠다. 그럼 저한테 선임 요청할 수 있죠. 그럼 제가 흔쾌히 도와드렸을 텐데. 근데 이 사건의 판결문이 도대체 어떻게 됐길래 그런가요? 판결문 보겠습니다. 자, 우선 그림은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직진해 오는데 갑자기 여기서 신호등이 있네요. 녹색에 비보좌회전 하다가. 비보좌회전을 여기서 이렇게 해서 했는데 여기까지 가서 이렇게 꺾었네요. 아이 참. 판결문 보죠.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게 벌금 안 내도 된다는 거예요. 변호사 있네요? 국선이 아니라 사선 변호인이네요? 자, 제한속도 50인데요. 38을 초과했으면 88이라는 의미, 88이죠. 88로. 그래서 피해자, 누가 운전하는 택시를 들이받았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는 상해를 입겠다. 이거는 기소됐으니까 속도 위반으로 기소됐으니까 내가 가해자고 저게 피해자라는 뜻이지 내 잘못이 더 많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컨대 길에 누워있는 사람을 못 보고 역과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 밤시 그 당시 야간이므로 야간이라 잘 안 보였으므로 앞을 잘 보면서 조심해서 운전했었는데 그러지 못해서 아스팔트에 누워있던 사람을 역과해서 아스팔트에 누워있던 피해자 누구를 역과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다. 그래서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겠어요? 커브 돌자마자 좌회전 우회전 하자마자 그랬으면 누워있던 사람 100% 잘못이죠. 그냥 쭉 직선 도로에 넓은 도로에 누워있으면 누워있던 사람 80% 이상이죠. 내 잘못 20%, 누워있던 사람 80%, 그래도 누워있던 사망한 사람, 다친 사람 피해자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공소장과 형사 판결문에는. 근데 렌터카 공제조합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피해자니까 당신이 더 많이 잘못한 거야. 이건 정말 이거 렌터카 공제에서 좀 직원들 교육을 좀 시키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요. 근데 벌금형을 선택했고요. 100만 원 기소됐는데 30만 원 깎아줬네요. 공소장은 제가 못 봤는데요. 이분 말씀에 의하면 100만 원에서 정치판 청구했다니까 30만 원 깎아준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앞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비보좌회전한 피해자에게도 사고 유발에 대한 상당한 과실이 있다. 상당한 과실. 그 상당한 과실을 여러분들은 그 과실이 100%라는 게 72%, 80%라는 게 22%입니다. 피해자도 무지한 잘못했다. 그래서 벌금 70만 원 정하면서요. 피고인이 과속한 사실은 인정되지만은 피해자의 불법 유턴으로 이 사고가 일어난 것이다. 그래서 내 과속과 이 사고는 인과관계 없다고 다툰다. 하지만 그 피해 차량 내비게이션은 좌회전을 안내를 했다. 그 피해 차량 블랙박스에 있나 보죠?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뭐 이런 게 있었던 모양이에요. 좌회전을 안내했다. 피해자는 택시 운전은 일관되게 비보좌회전했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은 불법 유턴인지 아닌지는 명확치 않다. 또 설령 불법 유턴을 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그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제한속도 50이다. 제한속도 50에서 제동거리는 20m다. 그런데 불법 유턴할 때 거리가 20m 정도로 보인다. 불법 유턴이라 하더라도 저 차 들어온다. 그게 20m로 보인다. 그리고 20m로 보일 때 그러면 정지거리 20m니까 그러면 피할 수 있었어야 되는 거가 아니냐. 그래서 잘못이 있다. 이렇게 판결했어요. 그러면서 요때가 20m라는 거예요. 요때가요. 이게 판결문에 붙어 있는 겁니다. 이 판결을 어떻게 보셨나요? 시속 50일 때는 정지거리가 얼마인가요? 26m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데 판사는 20m래요. 어디서 20m를 봤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51대 20m라는 거를 도대체 어떻게 본 건지. 시속 50대 정지거리는 22 내지 26m예요. 반응 시간, 위험을 느끼고 내 브레이크 밟아. 그래서 브레이크 밟을 때까지 반응 시간을 예전엔 0.7초로 보기도 했는데 지금은 도로교통공단에서 1초로 봅니다. 1초로 보면은 요게 지금 여기 있는 거요. 요게 반응 시간이에요. 위험하다. 그러면 1초 시속 100일 때 28m잖아요. 시속 50은 14m 가는 거죠. 일단 그 다음에 브레이크 밟는 거예요. 1초. 그럼 브레이크 끽 하면서 그래서 끽 하면서 활주거리라고 그러죠. 또는 제동거리라고 합니다. 그거 합친 게 정지거리가 26m예요. 지금은 반응 시간은 1초로 정해 26m를 보는데 판사는 20m라고 그랬나요? 사선 변호인이 그 정지거리 다투지 않았나요? 만약에 저 같았으면은 자 20m 거리에서 아마 그 20m에서 어떻게 멈추느냐. 아까 제가 그랬죠? 상대가 신호위반했으면 신호위반대 과속이면은 제한 속도를 지켰어도 못 피한다. 그래서 그 무죄가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정지거리를 다퉜어야 돼요. 불법 유턴 그걸 다퉈서 되는 게 아니에요. 아마 그 변호사님은 저 상대가 신호위반이다. 신호위반 대 과속이다. 그러니까 신호위반이 100% 잘못이다. 그렇게 하지 말고요. 설령 비보 좌회전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멈추냐 정지거리가 안 되는데 이걸 다퉜어야 되는데 변호사가 정지거리 다투진 않았나요? 선임비는 얼마였나요? 운전자 보면서 정식 기소가 아니어서 변호사 선임비 안 나온 거죠? 항소 안 하셨나요? 직진차 과속이라 하더라도 비보 좌회전차 과실이 7, 80%는 되어 보이는 100대 빵이 아니라 하더라도 렌터카에서는 그 형사 판결문 때문에 직진차가 더 잘못이라고 하나요? 정지거리는 변호사가 다투지 않았대요. 그냥 불법 유턴 그것만 주장했대요. 440만 원 개인 돈으로 지급하고 선임했습니다. 약식 기소는 운전자분의 돈이 안 나와요. 변호사님비 안 나와요. 이게 11월 25일 날 선고됐는데요. 11월 5일 날 군에 가야 돼서 항소 안 했습니다. 판결 전에는 불박차 직진차 40이었는데 판결 후에 피해자라서 직진차 60%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판결 이후죠. 판결 이전에 40이라 해서 600만 원 정도였다가 지금 판결 이후에 오히려 40이면 60%라서 900여만 원 내란다고 아까 설명하셨죠. 여기 있네요. 처음에는 600만 원 내라는데 지금은 렌터카가 피해자로 돼 있으니까 그래서 900만 원 내라는 겁니다. 분심이 접수대로 요청한 상태입니다. 이걸 뭐하러 분심이 가요? 이 사건은 운전자 보험이 왜 초기 대응 플랜이 필요한지를 다시 한번 느끼게 하죠. 2021년도에 가입한 거 헛방이에요, 헛방. 이분 440만 원 내고서도 변호사 선임비 내고서도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몇 년째요? 한 2, 30년치 날라갔잖아요. 운전자 보험 15,000원을 하면은 한 달에 1년에 18만 원이죠. 18만 원. 그래서 20년이면 360만 원. 한 25년치 날라갔네요. 그러니까 헛방 운전자 보험이죠. 헛방 운전자 보험. 그게 초기 대응 플랜이 진짜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이거요. 렌터카 공제 직원이 뭘 몰라서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 100대 빵 강력하게 주장하셔야 돼요. 이때 시속 50이었어도 못 피한다. 다만 속도가 빨라서 더 많이 망가졌다. 결과가 커졌다. 그런 측면에서 불박차, 직진차한테 한 20% 볼 수도 있습니다. 아주 많이 보면 30%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렌터카 공제에서는 과속했기 때문에 렌터카 자차 보험도 안 돼. 그리고 네가 60%야. 이건 잘못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돈 달라도 주지 마세요. 저거 처벌 대상 아니에요. 민사예요. 그럼 소송 들어오겠죠. 소송 들어오면은 그 소송에서 내 잘못 없는데 왜 주냐? 물론 형사 판결문에서 유죄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민사에서도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그게 한 20% 정도로 보입니다. 형사에서 이거 항소까지 하고 좀 더 다퉜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자, 지금 버티세요. 그럼 상대가 소송 들어올 거예요. 소송 들어오면 그러면 그 소송에서 과연 내 잘못이 얼마인지, 예, 요 차의 잘못과 이 차의 잘못이 얼마인지를 민사소송의 판사한테 판단받으세요. 분심이 갈 필요 없습니다. 이미 이 사건이 분심이 갈 거 없이 이 보험 사고 이미 다 끝낸 것 같아요. 네, 분심이 가지 말고요. 소송 들어오면 본인이, 그리고 어차피 소액 사건이기 때문에 아드님 군대 가 있으면 아드님이 재판에 못 나가잖아요. 가족, 부모님이 대신하실 수 있습니다. 그 소송 진행할 때 변호사 또 선임하지 마시고요. 혼자 진행하시면서 저한테 질문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운전자 보험에 가입돼 있다 하더라도 민사소송은 아무런 선임비 안 나옵니다. 네, 이것도 변호사 선임하려고 그러면은 또 440만 원 또 들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제 홈페이지 스스로닷컴을 통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어둡네요. 가로등이 켜 있긴 하지만 시골이라서 어둡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걸어가면 잘 안 보이겠는데요. 자, 캠핑장에 가시는 중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가보겠습니다. 부부가 함께 천천히. 블랙바스도 좀 오래된 것 같네요. 저 뭐야? 애들 차가 후진하는데. 아이고. 쟤는 아자가 적었는데 저 형을 갔어. 형이 한 대살 되면 대여섯 되는데. 애기. 와. 야, 큰일 날 뻔했다, 저 애기. 야. 야. 애기 괜찮아요? 예, 진짜 큰일 날 뻔했네요. 놀래라. 놀라라. 예, 엄마 진짜 인상 질렀어 엄마. 예. 형이 어. 끝까지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애 가버렸어. 엄마 데리러 갔겠지. 형도 애야. 형도 애야. 지금 저 A, B, C, D 나오는 거 보니까 아마 또 어린 자녀랑 같이 캠핑 가시는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전에 보세요. 아니, 애들만 놔두고요, 여기서요. 물론 저기 안전한 생각이, 차가 후진하는데 애가, 애가, 그래도 형이 동생을 얼른 끄집어내네요. 근데 저게 보일까요? 저 차 후진할 때 껌껌해서 안 보이겠죠. 예. 형이 좀 데려가야지. 근데 애가, 아이고, 땡기니까 넘어졌네. 아이고. 저 혼자 가면 어떡해? 엄마 데려가는 거야. 엄마 부르러 가는 거야. 근데 제 애기 아장. 쟤 이제 한 20개월 됐을까? 지금도, 만약에 저 차 그냥 갔으면은, 지금 발이 차 밑에 약간 들어가 있었어요. 요 앞바퀴는 이렇게 돌잖아요. 그냥 깔릴 뻔했어요. 예. 와. 지금요, 엄마가 창문 내리고, 안 돼. 그래서 그거 듣고 멈춘 거예요, 저 차는. 왜 멈춘지는 몰랐어요. 그냥 소리 때문에 멈춘 거예요. 그리고 빵 해줄 생각 못 하셨는데, 빵 하면 저 차가 더 놀래서 또 혹시 사고 날까봐 그냥 차 세우고, 아빠는 뛰어가시고, 엄마는 애기, 아시. 어우,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예. 그래서, 차가 전혀 없는 마당에서는 애들끼리 다녀도 괜찮아요. 한 5살 된 형이, 한 2살 된 동생 데리고 아장아장, 그거 괜찮아요. 근데 왜 차가 다닐 수 있는 곳이에요? 예. 주차장, 캠핑장, 차가 다닐 수 있는 곳에서는 애들만 놔두는 건 진짜 위험합니다. 진짜 엄마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예. 내 눈에서 애 다치는 거 다치거나 큰일 날 거 보실 뻔했잖아요. 두 분이서, 이 부부가 저 어린아이를 살려주셨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이런 껌껌할 때는 좀 나를 보여주는 게 좋죠. 차의 운전자가 앞으로 갈 때든지 후진할 때든지 뭔가 주변에 좀 뭐가 잘 보이면 저 뭐 있네 알 수 있잖아요. 여기 불빛이 좀 있기 때문에 한문철 TV 방광점퍼 입었으면 저 애기들용은 없어요. 근데 어른들이 그런 거 입고 애기들이랑 같이 갔으면 좀 더 잘 보였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부께 한문철 방광점퍼 감사의 마음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벌 보내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딸하고 같이 가십니다. 딸은 광주 우남초등학교 3학년입니다. 광주광역시 우남초등학교 3학년. 네, 딸과 함께 가시면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보시겠습니다. 밤 10시가 넘었어요. 뭐야? 사람. 어이씨, 사람 누워있어요. 야, 속도 빨라서 어떻게 될 뻔했어? 잠깐 내비게이션 보고 있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 예, 술에 취한 사람이 이렇게. 야, 따님이 내렸어요. 딸이, 아저씨, 다치셨어요? 아니야, 술 취했어. 이 아저씨 추워서 이러면 안 돼. 네, 무릎 담요 덮어줬어요. 딸이. 그래서 계속 저 아저씨랑 얘기를 해요. 아저씨, 나중에 119 왔어요. 119 와갖고, 저 나중에 보세요. 저 아저씨가, 아이고, 고맙다. 근데 술에 취해서 정신없어요. 예. 그래서 딸이, 아저씨, 저 약 주듯이 이렇게 누워 계시면 어떡해요? 아저씨, 이러면 안 돼요. 막 이제 야단을 막 한참 쳤어요. 그래서 나중에 술이 먹기, 네, 정신없다. 나중에 그래도 딸한테 머리 쓰다 해주면서, 이제 119 오고 경찰 왔으니까, 네. 네, 수고하세요. 네. 우리 다행이야. 잘했지. 아니, 아이고, 예쁜 딸. 예. 아이고, 그래도 아빠는 뒤에서 오는 차들한테 차 조심하라고 2차 사고 예방을 위해서 그 조치를 하고 있었고요. 계속 딸이 대화하면서 아저씨, 저 정신 차리세요 그러면서요. 예. 어이씨. 아빠 인생 끝날 뻔했다. 막았으면 끝났어. 예. 진짜 아빠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근데 언제 발견했을까요? 가보겠습니다. 쭉 가다가 어이씨 하시네. 어이씨. 예. 몇 미터 될까요? 저기 한 칸, 두 칸. 요 차선 하나가 8m거든요. 차선 하나하고 공간하고 두 칸하고 좀 더 있네요. 한 20m 조금 더 되네요. 네, 20m. 예. 이것도 신경 썼으니까 보였죠. 이거 진짜 보기 힘들죠. 뭔가 있나 보다 느낌이 그런 거죠. 예. 여기 다이아몬드 요거요. 요 다이아몬드가 흰색이 되는데 왜 여기 안 보여? 그래서 늘 보이는 것 같아요. 여기 딱. 예, 여기 딱. 예. 만약에 속도 빨랐으면 봐도 그냥 예, 큰일 날 뻔했어요. 아빠와 딸 대화 내용 음성 변조 안 하고 유튜브 방송에 소개해도 될까요? 그랬더니 아이고 제 목소리가 좀 그래서 근데 예, 목소리는 약간 변조되어 있는 상태로 그냥 내보냈습니다. 광주광역시 우남초등학교 3학년 예. 그거 내려서 아저씨한테 아저씨 처음에 다친 줄 알았대요. 근데 사고 난 날인데 보니까 아저씨 술 드셨잖아. 아저씨 술 많이 드시고 누워 계시면 어떡해요? 그래서 아저씨한테 그래서 정신 차리라고. 그래서 담요 덮어주고. 예. 우리 공주님 진짜 대견스럽네요. 예. 이분께 선물 블랙박스가 좀 안 좋아요. 좀 오래된 것 같아요. 요거 페달 블랙박스가 좀 있으면은 좋은 게 열흘 정도 있으면 나옵니다.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이어서 제가 보여드릴 한문철 TV 반광점퍼 엄마 아빠 그리고 초등학교 3학년이면 제일 작은 85 입으면 될 것 같은데 3장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누워있는 사람이요. 이거 안 되는 거죠. 진짜 아빠 큰일 날 뻔했다 그랬잖아요. 예. 아니 차 안 다니는데 좀 누워있으면 좀 춥기만 하죠. 근데 차가 다니는데 누워있다가 다른 사람 인생까지 망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절대 누워있으면 안 되고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이 반광점퍼 밤에 가로등 없는 곳 시골길에서 차가 잘 보이라고 그래서 만든 건데 혹시 앉아있는 사람이나 또는 누워있는 사람도 반광점퍼를 보면 더 잘 보일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 실험을 누군가 좀 한번 차 없는 곳에서 좀 곰인형이나 강아지 인형으로 좀 해서 좀 올려주십시오 그랬었는데요. 하루살이님께서 멋진 실험을 해서 올려주셨어요. 제가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어떤 영상일까요? 저기 허연 거 보이죠? 네, 사람입니다. 몇 명인가요? 걸어옵니다. 한 명이죠? 그런데 옆에 뭐가 또 자세히 보니까 보이는 것 같은데? 네, 다리가 4개가 움직이네요. 검은 건 안 보여요. 이번엔요, 두 분이 같이 움직이십니다. 자, 하루살이님께서요, 영부인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영부인. 네. 사모님은 방광 점퍼를 입으셨습니다. 하루살이님은 까만 점퍼를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따님이 같이 갔으면 좋았을 텐데 따님이 네, 좀 바쁘셔갖고 허수아비에다가 흰 점퍼를 입혔습니다. 그러면은 반광, 검은색, 네, 흰색 점퍼 구분이 어떻게 되는지 보시죠. 네. 점점 더 멀어지면 어떤 상황이 될까요? 검은 거 벌써부터 안 보이기 시작하죠? 흰 옷도 한 40m 가면 잘 안 보여요. 가시다가 한 30m에서 잠깐 스톱하실 거예요. 네, 30m. 그럼 한번 앉으십니다. 네. 앉으니까 더 잘 보이네. 예. 앉으니까 더 잘 보여. 확실하죠? 자, 여기 30m 앉으니까 진짜 잘 보이네. 예. 이번에는 좀 더. 그러니까 앉았을 때 어떻게 보이는지를. 그러니까 이 하얀 게 진짜 잘 보이네요. 또 걸어가십니다. 이번엔 한 50m까지 가실 거예요. 자, 이제 검은 거 안 보이고 흰색도 안 보여요. 40m 지나면 흰색도 안 보입니다. 검은 거 이제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한 50m에서 한 번 더 앉으실 건데요. 50m. 예. 예. 흰색은 약간 나풀나풀 하는 것만 보이네요. 네, 흰색 약간 나풀나풀. 그리고 이제 또 한 번 더 앉았다가 아이고 하루살이님 멋진 실험해 주셨어요. 이제 또 걸어가십니다. 또 걸어가시고 이제 50다리 70인가요? 상당히 멀어지고 있는데요. 가시다가 네, 70m입니다. 거기서 또 앉으시네요. 70m에서 반광 점퍼 입으니까 아주 잘 보입니다. 검은 거 전혀 안 보여요. 흰색은 살품 뭐 보이나 안 보이나 그러고요. 그 다음에 또 갑니다. 이제 앉았다 일어났다 70m예요. 이제 좀 더 걸어가면 한 100m까지 걸어가시겠네요. 야, 경북 상주 진짜 불빛 하나도 없고 마지막에는 이제 손을 흔드실 거예요. 거기가 100m예요. 마지막에 거의 다 왔나요? 100m. 지금쯤? 100m 좀 더 많이 걸어가시. 됐다. 100m. 여기서 손을 흔드십니다. 예. 손을 흔드세요. 지금 여기가 그 블랙박스가 광각이라서 멀어 보이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이거보다 훨씬 더 잘 보이겠죠.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께 반광점퍼 입고 누워 있거나 앉아 있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술을 좀 마시면은 내가 실수할 것 같다. 그럴 때는 그리고 내가 아스팔트를 걸어야 될 것 같다. 또는 내가 가로등 없는 길을 걸어야 될 것 같다. 또는 가로등이 있는 길에서도 가끔 술에 취해서 이렇게 앉거나 또는 누워 있는 경우가 가끔 있잖아요. 그래서 밤에 흰옷, 가능하면 흰옷, 검은 옷 말고요. 꼭 반광이 흰옷보다 훨씬 더 잘 보이긴 하지만 밤에 검은 옷 입고 어디 앉아 있거나 누워 있는 것은 정말로 매우 위험합니다. 우리 멋진 이런 실험을 해주신 우리 하루살이님께 제가 반광점퍼 2개 더 보내드릴 테니까요. 네, 가족분들 같이
아직까지 한 11월 한 둘째 주까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제 11월 둘째 주 지나면 좀 이제 추워질 텐데요. 다른 거 입고서 그 위에다 걸치시면은 또 괜찮아요. 저는 그 양복 입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걸치고 나오더라도 그게 코트 효과가 되던데요. 하루살이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모님, 영부인님, 저는 이제 제 전화번호에 중전 이렇게 해놨는데 하루살이님은 영부인이라고 돼 있으시더라고요. 두 분 고맙습니다. 왕복 2차로. 자, 이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가보겠습니다. 불박차는 오토바이군요. 오토바이. 근데 차들이 막혀 있네. 왜 그러지? 앞에 뭐지? 뭐야? 좀 이쪽으로도 좀 봐야 되겠네요. 뭐지? 저 앞에 차가 못 가고 있네. 차가 서 있네. 사고 났나? 고장인가? 어차피 차가 못 가고 있어요. 이런. 저 우리가 가봐야 되겠다. 저 가보자. 예. 앞으로 갑니다. 앞으로 가보니까 여기서 사람이 내리네요? 무슨 일이지? 저 앞에 있는 차가 못 가네요. 고장 났어요. 고장나서 차가 안 가요. 예. 시동도 안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서 뒤차 운전자분께 도와주시려고 저 고장난 차는 여성 운전자 혼자인데요. 어떻게 그냥 막 불안해하고 계세요. 그래서 뒤차 운전자분이 저 밀고 나가야 돼요. 여기서 저기까지 밀고 나가야 돼요. 그러면서 네, 뒤차 운전자분이 네, 밀어주겠다 그러십니다. 네, 그러면서 뒤차 운전자분은 저 차 핸들을 저 차 타셨고요. 뒤차 동승자가 뒤에서 혼자 미시려고. 그래서 이 바이크 라이더분이 같이 도와드릴게요. 네, 여성 운전자분은 저 조수석으로 옮겨서 죄송해요. 어떻게요? 네. 그러니까 바로 뒤에서 내린 운전자분이 운전석에 타시고요. 조수석에 타시면 이제 밀어주려고 그래요. 그럼 저희들이 같이 밀게요. 네, 자, 밀어보십시다. 다른 라이더분들도, 자, 우리 같이 밀어야 되겠다. 자, 같이 밀자. 같이. 이샤. 자, 몇 분이서 밀까요? 이제 앞으로 밀리네, 차가. 자, 라이더분이 지금 3분 오셨는데, 4분 오셨네요. 뒤에 또 한 분 계시고, 더 밀 때, 저 앞에도 계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6분 계시네요. 6분. 6분이서 뒤에 분은 밀 공간이 없으니까 옆에 계시고요. 계속 밀고 갑니다. 결국 저 고장난 차 바로 뒤에 차에서 내린 두 분하고 라이더 분들께서 지금 제 눈에는 라이더 분들이 6분 계신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분. 차가 왜 저쪽으로 같이 똑바로 안 가고 오른쪽으로 좀 가 있네요. 자, 그러면 그래도 저 차가 앞으로 빠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저 뒤에서 못 가요. 저 중앙분리봉도 있고요. 자, 더 힘 있게 밀어봅시다. 네, 쭉 밀고 계속 미네요. 자, 이제 어느 정도 탄력이 붙었어요. 저 차 밖에 완전히 다 밀었습니다. 밖까지 다 밀고, 그리고 늠름하게 걸어오시네요. 멋집니다. 예. 안전장구 다 갖추시고요. 자, 이분이 제일 앞에 차 불박 바이크 라이더 분이신 것 같은데요. 자, 타시네요. 네, 그리고 자, 소리가 클 뿐이고요. 네, 소리는 크게 들리지만 그러나 제한 속도는 60을 지켜서 가고 계시다고 합니다. 자, 밖에 나와 있네요. 이제
아이고. 네. 아유,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SKHR. 전국 오토바이 동호회 경북 안동팀이 오프 투어 시즌 종료 기념 후 복귀 중에 터널에서 고장 차를 발견하셨답니다. 고장 차량으로 인해 차량이 이제 꽉 막혀 있죠, 한쪽으로. 저희 안동팀이 고장 차량을 400m 밀어서 터널 밖으로 안전하게 이동했습니다. 바이크에 대해서 인식이 좋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안전하게 라이딩 및 추후 사고 예방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걸 알리고 싶고, 저희 SKHR 경북 안동팀에게 변호사님의 칭찬 한마디 듣게 해드릴까 해서 보내드립니다. 네. SKHR이 무슨 뜻인가 했더니 사우스 코리아. 네, 외국에서는 사우스 코리아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코리아라고 그러는데요. 예, 사우스 코리아 하야부사 라이더. 하야부사가 매란 뜻이에요. 매. 엄청 빠르다는 뜻입니다. 하야부사. 제가 일본에 저쪽에 홋카이도부터 저 제일 북쪽에서 제일 남쪽까지 기차 여행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거기 보니까 하야부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KTX, SRT죠. 신칸센의 하야부사. 그게 다 이름이 있더라고요. 하야부사가 매처럼 빠르다. 안동팀이 7분이시랍니다. 아주머니 혼자 계셨고요. 아주머니 많이 놀라신 듯 하셨고요. 안동팀에서 뒤에서 밀고 핸들 조작은 그 바로 뒤차 스타렉스에서 한 분이 내려서 해주셨습니다. 터널 아니라서 배기음이 크게 들린 거고요. 속도 60 안 넘습니다. 정상적으로 구조 변경 및 안전장치 모두하고 법에 어긋나지 않게 운행하고 있습니다. 안동팀 명단은 장재훈님, 정명진님, 김세현님, 장성덕님, 박준영님, 권태진님, 김영준님 이렇게 7분이시랍니다. 전국적으로 몇 분이나 되시나요? 네, SKHR은 저희 동호회 인원은 한 800명가량 된답니다. 그리고 동호회 링크를 저한테 걸어주셨네요. 안동팀 이름 명단의 이름 공개도 괜찮으실까요? 네, 괜찮습니다. 저희 동호회뿐만 아니라 다른 바이크 타시는 분들도 이런 분이 많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멋지십니다. 제가 안동시에 특강이 있는데요. 안동시 특강이 11월 2일이든가. 잠깐 볼까요? 11월 2일 날 안동시 특강이 있습니다. 2시부터 4시까지. 시간은 2시간 해놨는데 90분 해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90분이라도 하더라도 제가 좀 더 할 거예요. 거진 2시간 꽉 채울 겁니다. 안동시청에서 안동 KTX역까지 15분이면 간다면서요. 4시 30분 KTX 거 끊어놨습니다. 혹시 기회 되면은 안동 특강 갔을 때 배울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우리 7분이요. 이 멋진 분들께 제가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거요. 이 옷, 라이딩 하실 때는 이제 안전장구 가죽으로 된 슈트 입으셔야 되니까요. 그렇고 그냥, 이 라이딩 하지 않고 그냥 걸으실 때, 안동시는 아무래도 도시가 크지 않으니까 밤에 좀 어둡겠죠. 예, 그때 산책하실 때 이렇게 겉옷으로 입으시면은, 멀리서도 빛만 받으면 잘 보여요. 요거 제가 7분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사이즈. 밑에 아까 어떤 분은 체격이 크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체격이 안 크신 분도 계시던데요. 남자 거 사이즈 보내주시면은 제가 7벌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우스 코리안 SK 하야부사 H 라이더 그러니까 SKHR 경북 안동팀 멋지십니다. 고맙습니다.